암환우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10가지 총정리. 우리 암환우분들 중에 항암치료 중에 영양제를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항암치료를 하는 이제 종양내과 의사분들께서는 주로 이제 항암치료 중에는 아무것도 먹지 마라, 비타민제 외에는 먹지 마라라는 분도 계시고, 비타민제조차도 먹지 마라는 분도 계십니다. 종양내과 의사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대부분 이제 간 기능이 떨어질 수 있고 또 약물 간에 서로 충돌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물론 항암제가 또 간독성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또 간에 부담이 되는 또 식품들을 먹으면 더 부담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환우분들이 드시는 식품 중에 그런 것들이 이제 간에 나쁘지 않을지 가려 드리는데, 무턱대고 이렇게 무조건 간에 좋지 않을 수 있으니까 먹지 마라,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논문 2편을 인용을 하는데요. 암 환자의 22%가 영양 불량으로 사망한다 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이 논문에 의하면 항암화학요법의 부작용 등에 의해 암 환자들은 다른 질환의 환자들보다 영양 불량 정도가 심하다라는 이제 2000년에 나온 논문이 있고요. 또 이러한 영양 불량 상태는 암 치료를 제한하게 되고 합병증 발생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암 환자 사망의 주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976년과 1996년에 나온 논문 2편을 또 인용을 하면요. 암 환자의 22% 정도가 영양 불량으로 사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암 환자분들이 영양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영양요법을 잘 해야 된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우리 환우분들에게 처방해드리고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대체의학, 통합의학 하는 의사들이 대부분 영양요법으로 처방하는 것들입니다. 6종류인데요. 이걸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비타민 A, C, 이것은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 B군, 이것은 간 해독을 하고요. 에너지 대사와 뇌 건강에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D, 혈압과 면역에 중요한 작용을 하고요. 심혈관계 개선, 뼈 건강, 항산화 작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네랄입니다. 에너지 대사와 항산화 작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 지방산, 세포막의 원료가 되고 항산화 작용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혈액과 세포의 원료가 되는 아미노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양소들이 우리 암 환우분들, 특히 항암 치료 중에는 더 또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영양소들을 잘 챙겨 드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영양요법을 따로 하는 것은 식이요법, 식사로 이 영양소들을 다 챙겨 먹기가 어렵기 때문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암 환우분들, 특히 항암 치료 중인 환우분들은 일반인들보다 2배, 3배의 영양소들이 더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항산화 물질이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영양소들을 잘 챙겨 드셔야 된다는 거죠. 특히 이제 우리 세포가 항암 치료를 하면 많이 이제 상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미토콘드리아가 많이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 수와 기능이 떨어지면 이게 이제 세포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이게 오히려 암을 증식시키는 결과가 되거든요.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
우리 세포의 미토콘드리아가 300에서 1000개 정도 있는데 그 수가 저하되면 신진대사가 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저하되면 오히려 활성산소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로 인해서 이제 암세포가 오히려 더 정식하게 되는데, 제가 이 도표를 보여드리면 이 정상세포는 주된 에너지원이 포도당입니다. 포도당 하나가 들어가면 38개의 ATP 에너지를 만들게 되죠. 근데 주로 이 암세포들은 포도당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지만 이보다 더 많은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젖산입니다. 포도당은 하나가 2ATP밖에 못 만들지만 젖산 하나가 18개의 ATP를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된 에너지원이 바로 이 젖산이라는 거죠. 이 그림을 보시면 암세포들은 이제 활성산소를 많이 내어서 정상세포를 계속 파괴합니다. 그러면 정상세포의 막이 손상이 되고 산화가 되면서 염증이 생기고요. 또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또 손상이 됩니다. 미토콘드리아가 우리 몸에서 에너지 대사 기능을 담당을 하는데, 이 기능이 떨어지면 젖산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 젖산을 이 암세포들이 에너지원으로 갖다 쓰게 됩니다. 그래서 암세포는 정상세포의 에너지 흡혈귀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셀 저널에 발표된 논문을 보면 젖산이 암세포의 주요 먹이면서 암조직 자신을 보호하는 물질이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미토콘드리아 기능과 숫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미토콘드리아가 이 제대로 이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한데, 이 중에서 특히 영양분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비타민, 미네랄 이런 영양소들이 중요한 작용을 하고요. 그 외에 산소, 온도, 햇빛도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영양소들을 또 잘 챙겨 먹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고요. 또 영양요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이게 이제 국가표준 식품 성분표입니다. 이게 1970년, 1996년, 2011년 이렇게 해서 40년간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주요 채소들의 비타민과 철분, 섬유소 함량을 비교한 것입니다. 보시면 시금치의 비타민 A는 17분의 1로 감소를 했고요. 철분은 2분의 1로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당근의 비타민 A는 10분의 1로 감소했고요. 토마토의 비타민 A는 33분의 1로 감소했고요. 또 비타민 C는 2분의 1로 감소했습니다. 이게 40년간의 변화입니다. 무의 비타민 C는 16분의 1로 감소했고요. 상추의 비타민 C는 5분의 2로 감소했고요. 배추의 비타민 B와는 근데 배추는 조금 증가했네요. B와는 B2는 3분의 1로 감소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전에 1970년대 같으면 대부분 자연농법을 할 때고요. 최근에는 대부분 화학농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게 관행농법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또 채소들을 비닐하우스에서 키우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 채소에 들어있는 미네랄과 비타민이 엄청나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채식을 제대로 하더라도 우리 몸에 비타민과 미네랄이 많이 모자란다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조식품으로 우리가 영양요법을 할 필요가 또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또 근거 2가지를 논문에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근거는 미국 내과 학회지의 자마라는 학회지입니다. 여기에 의하면 영양요법을 하지 않은 환자보다 영양요법을 한 환자의 암 재발률이 훨씬 낮다.
라는 그런 결론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루드비히 연구소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연구한 영양 보충제가 니코틴아미드 리보사이드라는 영양 보충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T 림프구가 이제 암세포를 파괴하는 작용을 하는데 이게 이제 그런 능력을 상실해 버린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T 림프구의 미토콘드리아 기능 장애가 때문에 암세포를 파괴하는 능력이 상실돼 버린 거죠. 그래서 이 영양소가 그 미토콘드리아 기능 장애를 극복하고 암세포를 다시 공격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그런 논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영양 보충제들이 면역세포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정체불명의 한약재나 민간요법으로 여러 가지 나오는 달인물이나 이런 것들은 좀 잘 알고 드시는 게 필요합니다. 저도 여러 가지 영양 보충제나 천연물들을 처방하고 있습니다만 무턱대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또 근거를 가지고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식품이 간에 부담이 된다면 그것은 당연히 피해야 되고요. 또 그 원료나 기능이 뭔지 또 알고 쓰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혈액 검사나 간 기능 검사를 통해서 이게 간에 부담이 되는지 또 다른 데 문제가 없는지 또 검사를 해가면서 또 알고 쓰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우리 암환우분들, 특히 항암 중인 암환우분들은 자기한테 적당한 영양소들을, 영양 보충제들을 또 잘 챙겨 드실 필요가 있고요. 그게 간에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또 잘 알고 드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